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어제 아시다시피 국회 사랑자에서 공개적으로 1시간 정도 단일화 담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 김문수 후보가 제안을 해서 한덕수 후보가 그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서로 이 내용이 공개되면 나한테 유리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그야말로 증인을 선 가운데 아주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사실상 단일화 토론 이런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요지를 보면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김문수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말했다.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라기도 했다. 그러자 한덕수 후보가 우리가 이기려면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 라는 건 안 하자는 얘기와 똑같다. 당장 오늘 내일 결판 내자. 오늘 내일이라는 게 결국 어제와 오늘이죠. 김문수 후보는 저는 우리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여러 성격으로 보나 지향하는 바로 보나 합당할 거라 생각한다. 근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서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런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이건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면요, 명분을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상적인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서 당선이 됐죠. 만약에 그 당선자가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였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단일화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그야말로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발판으로 1등을 한 거거든요. 그거 김문수 후보 본인도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얘기를 했을 때 세모표를 쳤고, 홍준표 후보는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자승자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스스로 이 매듭을 풀었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본인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적 없다 그러는데, 단일화를 하겠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미루고 있는 거는 안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게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중립적인 다수의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명분 있는 후보인 김문수가 어제 그 대화를 보면 논리적으로는 한덕수 후보한테 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왜?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일화 약속을 본인이 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11일 이후에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본인으로 단일화되면 기호 2번이 살아있지만 한덕수로 단일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기호 2번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안 하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다. 국민의힘 지지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한덕수 보고 왜 입당하지 않았느냐, 글쎄 이거는 곁가지 얘기입니다. 입당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곁가지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죠. 입당하고 안 하고가 단일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 밖의 제3후보와 단일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22년에 안철수와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둘러대면서 반격을 하는 거에 불과하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뚜렷한 명분을 김문수 후보가 살리지 못한 거 틀림없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신뢰를 만회해 가면서 뭔가 점수를 따야 되는데 현재도 그렇지 못하다. 회동이 끝난 후에 한덕수 후보 측의 이정현 대변인이 다음 회동에서는 김문수 후보로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과 입장을 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결렬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이 마지노선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최소 이틀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하고, 그래도 여론조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 오늘 원래 대구를 방문해서 당원 간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으로 이동해서 당원 간담회, 이 당원 간담회라는 게 선거운동입니다. 당원 간담회를 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지, 북항 재개발 현장, 자갈치 시장 뭐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거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왜 취소했을까요? 단일화를 위한 거죠. 근데 단일화의 압박이 오늘 아마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 마지막 순간이니까, 왜? 어제부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른바 강제 단일화 착수죠. 그리고 11일 내일 모레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만약에 등록을 못하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고 당원 간담회를 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내려가서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가하게 느껴진다. 이게 급하다. 거기다가 당원 지금 여론조사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거 언제까지 하느냐? 오늘 밤 9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결말이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 결론이 공개가 되면 그 공개되는 순간부터는 후보 교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그 약속 위반, 그러니까 후보 선출 직후에 단일화하겠다는 약속 위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마 한덕수 후보가 더 앞설 것이다. 그 결과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면 이때까지 만약에 단일화 담판이 결론이 안 나면 강제 단일화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옥새, 당대표 직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옥새 들고 나르샤 기억하시죠? 물론 뭐 그거는 본질은 실질적인 게 아닙니다만은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 당무 우선권 가지고 있지만 당대표 직인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오늘도 아마 예정에는 없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가지고 협상 안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재자 최종적으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밤까지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정치라는 거는 제가 역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늘 살아 움직입니다. 특히 이것처럼 정치 협상에서 벼랑 끝까지 이렇게 몰려가면 살 길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그 많은 명분, 뚜렷한 명분을 하나씩 하나씩 까먹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 상황을 주도했으면 저는 이겼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의 컨벤션 효과와 여파, 기세, 이걸 몰아서 단일화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면 이겼죠. 근데 자꾸 미적미적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니까 그 명분을 까먹은, 명분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스스로 까먹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전격적인 유턴, 여론조사가 이미 진행됐는데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 여론조사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그리고 11일 발표 오전에 발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등록을 내가 하든가 한덕수 후보가 하자. 아마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다만 방식을 내가 정하겠다.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 그러면 차이 안 납니다. 김문수, 한덕수 차이 안 납니다. 엊그제 갤럽 조사 보면 2%포인트 차이 납니다. 이 정도면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지금 명분은 김문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까먹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런 상황,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마지노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급하게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뭐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저런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플랜 B, 플랜 C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 등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예 11일까지 안 되는 것을 가정해서 20명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자. 20명이면 교섭단체입니다. 그러면 기호 3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등록을 하면. 그러면 교섭단체면 국고보조금도 상당히 확보가 됩니다. 물론 지난 총선의 의석 확보에 따른 비율 이거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의원 교섭단체별 분배 이거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기호 3번을 확보하자. 그 상태에서 김문수와 협상을 계속하자. 김문수가 14일에 토론하고 15일, 16일에 여론조사에서 단일화하자. 그럼 이걸 받자. 그러면 김문수가 이기면 기호 2번이고 한덕수가 이기면 기호 3번.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한덕수가 이기면 기호 2번은 사라지는 거다. 이런 거죠. 아마 이런 게 현실화되면 김문수 후보가 난감해질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탈당자 숫자가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108명 중에서. 107명이군요. 김상욱이 탈당했으니까. 107명 중에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난감해지는 거죠. 대신 이거의 약점은 기호 2번이 날아갈 가능성. 이런 게 약점입니다. 여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는 신당 창당에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인데 뭐 이래서 그러지 말고 이미 있는 정당, 제3의 정당, 뭐 새로운 미래 이런 데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데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20명 이상과 함께 입당을 해서 일단 새로운 미래 후보로 등록을 하는 방법, 그리고 단일화를 시도하는 방법. 뭐 이것도 플랜 B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플랜 B-1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약점은 한덕수 후보가 이미 자기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이준석 대안론입니다. 뭐 동탄 모델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일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렇게 싸우는 마당에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실망, 그게 달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이준석 쪽으로 표가 몰리지 않겠는가. 이건 자연스럽게 몰리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강제로 누가 몰아주는 게 아니고.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출마를 포기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거부감.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가 82% 지지를 받았는데 82%가 실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재명한테 갈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이준석한테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른바 3자 구도에서 동탄 모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 일부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뭐 플랜 C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뭐 이거는 누가 플랜을 짜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결정적인 약점.
이준석 개인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거부감, 이거 만만치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아마 내일 아침이면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오늘 지방유세 일정을 다 취소한 것처럼 이 모든 가능성을 김문수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벼랑 끝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권력 분점,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대선 후보, 지는 사람은 책임 총리, 뭐 이런 거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정치라는 거는 늘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1차적인 타이밍을 우리 명분 있는 김문수 후보가 놓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몰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이라도 만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이게 같은 진영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 마지노선이다.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기로 하시죠. 고맙습니다.